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26일 박송 씨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알려진 친형의 횡령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현재 박송 친형 측의 반박글도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 사건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폭로자는 박송은 데뷔 초부터 친형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겼고 출연료 등 자산 관리는 모두 형과 형수가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친형 가족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보면 친형은 경차 타고 다니고 그의 아내는 종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등의 모습을 외부적으로 보여줬지만 뒤로는 박송의 재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식, 그러니까 박송의 조카 또한 SNS를 자신이 소유한 명품들로 치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 축적을 위해 박송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형의 명의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폭로자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박송이 못 받은 돈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송은 29일 이런 의혹에 대해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되어온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형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친형을 미국에서 봤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서 친형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자신이 박송을 잘 아는 20년 된 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형과 형수는 오히려 재산까지 늘려주려고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면서 대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예의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 따르면 조카로 추정되는 사람이 삼촌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말하면서 친형네 가족이 박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죠. 친형의 죄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제 횡령이다, 또 다른 분은 배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횡령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죠. 다만 이제 회사를 세워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 금액이 100억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의혹만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100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큰 금액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최대가 무기징역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박송의 친형은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박송 씨의 친형은 지금 비동거 친족에 해당하는데 같이 안 산다 이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박송 씨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6개월이 넘었으면 고소가 안 돼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6개월 이내라면 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피해자가 박송 씨가 아니라 회사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 친족이 아니잖아요. 회사랑 이 친형은. 그렇죠. 그러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처벌이 될까요?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회사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박송 씨한테 줘야 되는 돈을 형이 떼먹었다가 지금 이제 기본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입증만 하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박송 씨하고 이 형하고 이 회사가 과연 이 회사 운영에 관해서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계약 내용이 좀 공개가 되어야지만 이 친형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없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들을 보면은 이 친형은 무조건 처벌받는다 라는 식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과연 박송 씨한테 몇 퍼센트를 이렇게 정산해서 주기로 했던 거냐, 그리고 그 금액을 다 박송 씨가 받았냐, 아니면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보관하는 중이었는데 빼돌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봐야 횡령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 친형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빼돌린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찾아와야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하든 회사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 돈을 정산을 해주지 않은 걸로 보고 한다면 뭐 정산금을 지급해주세요 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다 가져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집행이죠. 판결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문을 들고 가서 집행 절차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경매를 하고 뭐 통장이 있으면 뭐 압류를 하고 해가지고 내 돈을 다 찾아와야 되는데 일각에 따르면 뭐 다 빼돌려서 미국으로 날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찾아오기가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다면 찾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건물 자체가 이제 친형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받아낼 돈은 아직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박수홍 씨의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요,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